윤상현의 민낯. 진짜로 나빴어요.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이 불법행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이 윤석열을 실드 치는 건지. 쿠데타, 이 내란을 통치행위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말로 실드를 쳐요. 선전선동에 가깝고 그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운명 공동체야, 범죄로. 역시 엮여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 낙감빵 간다 이거죠. 심지어 이 명태균한테 외교부 장관까지 자리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이자가. 그렇게 뻔뻔한 자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이 김영선의 불법 공천에도 개입돼 있고. 이자 윤상현은 반드시 깜방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선전선동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자가 전두환에 역시 사유 다 와요. 지금은 롯데가의 사유라고 그럽니다. 자, 2022년 3월 달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통화. 명태균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그랬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 왜 어떻고 13년 일했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대. 국회 외통위에서 13년 동안 뭐 그쪽 분야 위원장 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 외교부 장관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자, 명태균과 김영선의 통화 또 내보고 형수한테 김건희한테 이야기 좀 잘 해주라 하되 아니 그래도 이따 4시에 김건희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일화사태. 외교부 장관은 원희룡이도 하고 싶어 죽을락 해요. 이 외교부 장관은 인기가 있나 봐요. 원희룡도 하고 싶어 하고 특히 이 윤상현은 명태균한테 김건희를 통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하지 합니다. 이미 김건희는 이때 대통령 당선 직후입니다. 이때 하나의 루트였어요. 이미 인사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폭넓게 누가 비선인지를 아는 거죠. 누구를 통해야 장관하는지 아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자,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형님,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 일했고 뭐 빌드업 하는 거죠. 보내달라고.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대.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했었대.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이도 하고 싶어 죽을라고. 자, 여기서 형수는 김건희한테 이야기 좀 잘 해주라. 자, 윤상현 진짜 비굴한 자 아닙니까 이거? 딱 걸린 거지 뭐. 명 씨는 윤 의원이 대선 승리 회식을 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걸 두고 잔소리도 했다며. 형님, 제발 좀 술 좀. 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좀 그만 드이소라고 잔소리도 합니다. 잔소리도. 자,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려가면서 만나이소 하니까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게. 신문에 그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가지고 라고 쓴소리도 합니다.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또 하나 이 윤석열, 이 윤은 윤석열이에요. 이 명태균과의 대화 내용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윤상현이 나옵니다. 미공개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이에요. 이 김영선 공천 관련인데요.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하더라. 이 창원 의창 김영선 공천 받을 때 요 지역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당에서. 박완수와 이준석과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고 합니다. 명태균 얘기합니다. 윤석열이가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 윤상현한테도 김영선 주라고 얘기를 했고 명태균은 그런데 윤한홍과 권성동 의원이 김영선 공천을 불편해합니다. 윤한홍하고 권성동이가. 자, 윤석열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 명태균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이번에 줘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힌트를 준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여기 잘 봐야 돼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한테 김영선 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라고 얘기했죠. 윤상현은 부정합니다. 윤석열과 통화한 적 한 번도 없다. 김건희와 통화한 적 한 번도 없다. 빤빤하게 거짓말하죠. 윤상현.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친구. 진짜 못됐죠.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말도 또 거짓말합니다. 여기 문자에는 내가 윤상현한테 공관위원장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전에도 얘기했고 적어도 2번은 얘기한 거예요. 윤상현한테 윤석열이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딴소리예요. 이 윤석열의 빤빤한 거짓말. 저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어요. 공관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해명한 거예요. 대국민 해명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 당시에 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대. 네가 이미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문자도 썼잖아요. 네가 공관위원장 윤상현이니까 윤상현한테 부탁했다. 김영선 공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윤석열도 거짓말, 윤상현이도 거짓말. 윤석열도 거짓말, 윤상현이도 거짓말. 둘 다 거짓말하는 거지. 윤씨 왜 그래? 윤한홍도 있고 다 윤씨야 보니까. 야,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당시 어쩜 이렇게 거짓말 잘하나요? 윤석열,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황금폰 내용 단독 확인. 내가 얘기를 했잖아. 윤상현한테도. 윤상현은 통한 적이 없대. 지시 받은 것도 없대. 윤석열은 했다 하고 2번씩이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쌍으로 막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도 나옵니다. 김건희도 황금폰 속에 이것도 이제 복원된 내용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김영선 공천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이것들 다 이거 깜빵 살아야 돼. 윤석열, 김건희 공천 막 개입했습니다. 보면 자, 명태균이가 비공표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 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파일이에요. 파일 표시죠. 2021년 10월 21일 줍니다. 그래요 하고 알았다고 봤잖아요. 답을 하니까 빼박이야 이거. 못 봤다고도 못해.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도 줍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4일 줍니다. 또 줘요. 미공표다 21년도 8월 28일 김건희한테 주니까 네라고 답합니다. 받고 받았어요 다. 이 3억 8천만 원짜리 여론조사 다 하면 80회 정도 되는데 비공표도 있고 공표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당에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거 전략도 수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당선 무효가 맞는 거야. 이거 내는 아니어도 이것만 갖고도 당선 무효야.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딱 봅니다. 자, 명태균과 윤석열 같은 겁니다. 보고서 PDF 파일 전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응답자들 나중에 홍준표한테 가는 거죠. 나머지는 라고 답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읽은 거야 다. 읽어보고 비공표 여론조사 PDF 파일을 받아본 겁니다. 이때가 10월 21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 텔레그램 대화. 이건 이제 검찰 소스 흘린 거예요. 이 포렌식 하니까 여기 다 나온 거야. 자, 오마이뉴스. 대통령님 러브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는 윤석열 반전은. 감옥가 등 500장. 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하도 이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안 받아. 거의 뭐 30회 가까운 송달 하나도 안 받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발송 송달로 하기로 안 받아도 발송된 날 그 다음 날을 송달일로 간주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죠. 꼼짝없이 걸렸는데 그뿐만 아니죠. 공수처 소환 통보도 오늘자로 2번씩이나 오늘까지 2번 또 소환에 부동합니다. 아예 소환 통지서 자체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지도 안 받고. 그런데 응원 편지는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응원 편지인 것처럼 500통을 이렇게 속여서 보냈죠.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윤석열 관저도 보냅니다. 대통령 관저 윤석열로 보내니까 받았어. 배달 완료라고 알림 톡이 왔답니다. 헌재와 경찰 통지서는 수치 거부하더니 대학생들 손편지는 응원편지인 줄 알고 받은 거야. 꽃다발도 받고 근조 화환은 또 안 받아요. 지 죽으라는 근조 화환은 안 받고 축하 화환은 또 받습니다. 망할 윤석열 죗값 치르고 감옥 가라. 당신은 민주주의를 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막 가 있는 거야. 아, 통쾌했어요. 통쾌했습니다. 내용 잠시만 볼까요? 윤석열 씨에게 잘 지내십니까? 윤석열 씨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십시오. 생일날 만난 것 좀 드셨습니까? 지지자들에게 편지나 선물도 받으셨습니까? 강아지 산책은 좀 시키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잘 지내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잘 지내십니까? 당신이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잘 때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신이 경호처 사람들과 변호사들에게 보호받을 때 우리는 공권력에 사람들과 변호사들에게 보호받을 때 우리는 공권력의 압제를 받으며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당신이 쓰는 그 수도비며 가스비며 대통령 경호비며 당신 지갑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사십니까? 아, 통쾌하네요. 대학생들 500통의 이런 편지들 보냈답니다. 너무 속 보이지 않아요?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참. 자, 심평. 이자도 구속돼야 돼, 심평도.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처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가능성의 빛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자들한테 올려서 이 쿠데타 내란을 찬양하고 고무시키고 자꾸 위법성을 희석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거죠. 내란 선전선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동조하고. 심평 반드시 이거 구속시켰으면 좋겠어요. 석동의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들 또 미친 자들 윤 대통령 계엄 합헌 주장하는 교수들 반국가 세력 척결 외쳐. 야 이게 보세요. 이게 몇 명이에요 이게. 123명이나 된대요. 123명. 반국가 세력 척결 탄핵 인용 결사 반대. 이거 교수 자리 다 목 땄으면 싶어요. 이거 탄핵 인용 결사 반대. 야 이거. 잘못 말하면 또 이거 노인에 또 폄하라고 노인들 폄하라고 하고 자 기가 막혀요. 나 이거 진짜 사람인가 싶어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랍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했다. 끔찍하다 끔찍해. 민주당이 국정마비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문제점 등을 열거했다. 이날 시국에는 12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자 내란 선전선동이 명백합니다. 이거 처벌하세요. 처벌해야 됩니다. 고소고발 해야 됩니다. 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위험해서 안 돼요. 내란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선전선동하고 끔찍해. 자 민주당은 결국 몇 명을 고소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데 김문수, 이수정, 최일, 전광훈, 김용현 등 내란 선전 혐의 고발. 12.3 내란에 자비란 없다. 내란 옹호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수정 국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최일 국방홍보원장, 국방일보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김문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자는 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고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어요. 환자들입니다. 아까 그 123명의 교수도 다 환자들이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어요. 자, 최 원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의 최 원장은 계엄령 선포 찬양 기사를 작성을 지시한 바 있고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했고 김용현 장관은 구속 수감됐음에도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윤석열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그 밖에 전광훈은 공수부대를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 좋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자, 계엄령 선포해라 계속 노래 불렀어요. 그 전부터. 계엄 선포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해서 싹 쓸어버리라고 계속 선전선동했어. 부정선거하고. 이자들도 고소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는 이런 음모론이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자, 예비 음모 선전선동. 자, 볼게요. 징역 3년 이상이네요. 예비 음모 선전선동. 예비 음모한 자 3년 이상의 징역형. 자, 내란을 선동한 자,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네. 3년 이상. 3년 이상. 내란죄. 자, 자들 처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민주시민들 보세요.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하라. 공관 인근서 밤샘 집회. 한덕수도 이제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이 미친 자나.
대련 공부 한덕수 탄핵하라. 공관 인근에서 밤샘 집회. 한덕수 탄핵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지가 거부권이 없어요. 그냥 행정 절차야.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미친 자. 윤석열 2차 출석 요구도 부동을 했어요. 오늘 25일 크리스마스 2차 소환 날짜 10시까지였죠. 공수처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쳐들어가서 잡아야지. 내란 수기를 잡아야 돼요. 지금 아직도 내란 진행 중이라니까. 공수처 기다리면 상황 볼 것. 기다리긴 뭘 기다려. 특공대, 경찰 특공대 끌고 가서 잡아와야 됩니다. 반항하는 자, 경호처 직원들 같이 체포. 공무집행 방해죄로 같이 체포를 해야 되죠. 자, 공수처 윤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 아직 검토할 거 많다. 뭐가 검토할 게 많아? 정신 나간 거죠. 박상수 국힘 대변인조차도 한덕수한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다. 내년 4월 18일 날 대통령 몫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 이거 만료되는데 계속 끌다가 헌법재판도 못한다. 지금 6명 있는데 지금 6명이잖아요. 2명까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4명밖에 없게 돼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길 때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한다라는 그 별도의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헌법 중단 사태를 막죠.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래야지 이것도 리스크도 4월 18일 종료되는 리스크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건 필요하죠. 그런 법정들이 많이 있어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이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헌법상의 안정감이 있겠죠. 자, 이거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한덕수의 아내가 무속 전문가랍니다. 우정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을 한다. 박지원이 폭로를 합니다. 국회에서 폭로를 하는데 한덕수의 아내가 무속 전문가. 김건희와 최은순 등과 점집에서 이렇게 만났다 합니다. 같이 다니는 점집이 똑같대요. 거기서 만나고 같이 점도 보러 다니고. 이 한덕수와 박지원은 친구 사이랍니다. 한덕수 부인과 박지원 전 부인과도 돌아가셨잖아요. 거기도 이제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 이걸 폭로하기까지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우정을 지켜야 되는지 국가를 위해서 폭로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자, 한덕수의 부인은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의 멋진 최은순과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소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2022년도 한덕수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 자, 그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김건희겠죠. 그러니까 총리의 한덕수의 부인과 김건희, 최은순 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라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덕수는 후보자의 공직생활 기간 배우자의 명약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약 등을 배우고 점집을 드나들기는 하는데 나한테 어떤 결정하는데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를 한 거잖아요. 한덕수가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2번씩이나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도 하고 승승장구했던 비견에는 이 점집에서 점지해준 대로 했던 것이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이 밑에 공무원 후배들한테 제일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이 집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이고 그리고 나서 명단을 준 다음에 종이 쪽지를 적어주는데 거기에는 점집 이름과 연락처가 쭉 적어져 있답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래. 그러니까 이제 무속에 심취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한덕수 부인이 정을 받답니다. 정을 받겠죠. 이번 음력 설날 넘기면은 윤석열이 기사회생한다. 승승장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특검법을 다 특검법을 찬성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까서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지금 아직까지 하겠다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얘기라도 해놓으면 속일이 시원할 건데
그다음에 양국관리법 등 6개를 아예 용감하게 거부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편에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무속인의 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박지원 국회의원, 자,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친하다. 같이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발탁을 했다고 하죠 이때. 그때의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건진법사, 전공스승, 지관 교수, 그리고 보살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만 지내면, 음력설만 지내면 내년부터 운이 좋다, 이런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도 그러하지만은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명절 설날이 지나면은 운이 대통한다. 좋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시중에,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은 진짜 오늘 들어보세요. 내란 수개로는 이미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자, 이미 보니까 이 설날이 지나면, 이 설만 무사히 지나면 윤석열이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 뭉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신봉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도 그렇고 한덕수 부인도 그렇고 이 점의 힘에 의해서 지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한덕수가 대권까지 꿈꾼답니다. 여권 내에 마땅한 주자가 없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금 거의 참패하다시피 물러났고 마땅한 주자가 없어요. 원희룡도 그러고 나경원도 그러고 홍준표 정도인데, 홍준표 오세훈 정도인데, 오세훈도 그것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거의 비실비실합니다. 홍준표도 국민들이 절대 신임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면서 그 극우화된 모습 발언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해왔어요. 하기 때문에 한덕수가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지금 자꾸 추켜 세운답니다. 자기 대권 후보로 국힘당에. 그러면서 윤석열 쪽에 착싹 달라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일까지 27일 아마 오후 2시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아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테스트 베드로 해서, 그걸 시험지로 해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정권은 무속 정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천공, 그다음에 건진, 그다음에 명태균, 그다음에 이번에 애기보살, 노상원, 장군보살까지 계속해서 어떤 주술에 의지해서, 한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의 신기가 좀 빠진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큰일입니다. 빨리 끝내야죠. 말씀드리지만 끝내야 돼요. 최악입니다.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위배 아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똑같이 헌법재판소 위원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똑같은 원리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 위배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한덕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니까 2시까지 기다렸다가 탄핵을 한답니다. 이 검은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답니다.